2021년 더하기 포럼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50플러스 남북 캠퍼스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강명주입니다. 오늘 더하기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더하기 포럼의 주제는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입니다.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전문가와 유관 기관 간의 네트워킹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50플러스 기술 전문 인력의 일 활동의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의 활동 사례와 매칭 사례들을 살펴보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전략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실 전문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부 일자리 팀의 서동혁 팀장님,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백훈 연구위원님,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오인영 과장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덕성 부장님, 그리고 기술자습의 공태영 대표님과 N15의 배중구 팀장님, 또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당사자이신 김원진 전문가님께서 포럼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 발표 및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더하기 포럼을 위해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이 끝날 때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사료 발표 이후에 이어질 종합토론 시간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의 진행 순서는 사업 속의 주제 발표, 사례 발표,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앞서 저를 컨설턴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은퇴 이후의 인생 전환기를 맞이해서 50플러스 캠퍼스를 방문하시는 50플러스 세대들에게 인생 후반기의 생애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또 각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시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센터를 방문하시는 많은 50플러스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문제는 일자리에 관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50플러스 세대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도 일자리 창출의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 속에서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의 일자리 창출은 일하기를 원하는 50플러스 세대들의 개인적인 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숙련된 사회적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분야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생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이 아직 더 일하고 싶어 하시고 또 훌륭한 역량을 갖춘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의 일자리 참여 기회로 확대되고 또 한국 사회에서 50플러스 세대들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부일자리 팀의 서동혁 팀장님께서 환영 인사 및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일자리 사업 소개, 그리고 이번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포럼의 개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50플러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남부 일자리 팀장 서동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을 내셔서 이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50플러스 남부 일자리 팀은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 캠퍼스에 둥지를 틀고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왜 기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하기 포럼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이번 포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오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더하기 포럼의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만 50세에서 64세까지의 그 인구를 정책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50플러스 세대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고요. 그 50플러스 세대들의 사회 참여, 그다음에 세계 전환,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일자리 부분을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50 이후에 사회적으로 또 기여도 하시고 또 새로운 모색도 해보실 수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 그리고 창업과 창직, 그리고 경력 전환과 취업,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저희가 동영상, 그리고 이미 기존에 저희 본부장님이나 다른 팀장님께서 포럼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링크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요. 오늘은 왜 기술자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일자리 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와 가장 가까운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쥐벨리입니다. 그리고 마곡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부 일자리 팀의 주력 사업은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턴십을 비롯해서 50플러스 전문가들을 중소기업 현장의 프로젝트 베이스로 참여를 시켜서 그 속에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술 전문가도 바로 이 중소기업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역이 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다문화 아동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권역이 또 다문화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하면서 다양한 아동 돌봄 분야로 저희 일자리 모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농업 영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하기 포럼은 과연 무엇이냐? 더하기 포럼은 저희가 이 세 가지 주제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새로운 일 모델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그 새롭게 개발된 일 모델을 정교화하거나 대사회적으로 확산할 때 사용하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더하기 포럼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더하기 포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18년 개관 이후에 벌써 7번째 더하기 포럼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번 것까지가 중소기업 관련한 더하기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돌봄, 특히 아동 돌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도시농업 관련한 포럼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조금 축을 달리해서 저희 세 가지 영역을 다 포괄해서 더하기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50 플러스 세대를 일자리로 연결을 하는데 모바일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일자리로 연결하는 그런 기업들은 없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더하기 포럼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발굴한 기업이 이 기술자 숲이라고 하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그 소셜 벤처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간 저희가 진행한 사업들이 굉장히 화이트 칼라 위주로 집중된 사업들을 운영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루 칼라에게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관련한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나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이름이 이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 전문가들을 교육시키는 것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8월과 9월 넘어오는 지금 열심히 그분들과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모집을 하고 또 직무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한 3, 4일 정도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도 쓰셨고, 그리고 자기 지금까지의 그 주요 이력들을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전담 매니저와 심층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일자리로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요. 모집, 선발, 교육, 그다음에 사후 관리, 매칭,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서 우리랑 유사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50 플러스 세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고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얻고자 더하기 포럼을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중소기업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과정이기도 할 테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한 번쯤 경험해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저희가 이 포럼을 기획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인생의 전반기에 기술직으로서 자기의 전문 분야를 쌓으셨던 분들이 60이 되던, 그리고 70이 되건, 더 나아가서 80까지 프로젝트 단위의 일자리이건 파트타임 일자리이건 또 풀타임 일자리이건 중소기업에서 자신이 가졌던 그 기술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포럼의 제목을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이 포럼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동혁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남부 캠퍼스에서 50 플러스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중에서도 기술직 일자리의 매칭은 고유의 전문성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포럼의 제목이 살아남기가 아닌 살아가기로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우 의미 있고 또 공감이 가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럼의 제목처럼 오늘 포럼이 상생과 협력의 마인드를 가지고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를 해주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실의 백훈 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고경력 기술 인력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백훈 연구위원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게 50플러스 고경력 기술 인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여러분들에게 뜻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50플러스 고경력 기술 인력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현재 우리 인력들 중에서 고경력을 보유하시고 계신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일자리들을 찾고 있지만 현재 실제 실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고경력의 기술 인력을 수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현재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 대한 부분과 산업 인력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경력 기술 인력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 정도 및 활용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고경력 기술 인력에 대한 활용 사회와 실질적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0년대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한 결과 실제 세계 10위라는 부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면서 급속한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삶의 활동의 무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 즉 1,710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삶의 무대에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일자리 비중이 높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고용 또한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고용 창출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50대 이상이 되는 분들은 아마 현실적으로 대기업 출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조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중소기업 일자리 같은 경우가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보다는 소상공인이 사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경제 환경 같은 경우는 가장 급하게 지금 변화하는 모습은 사실은 코로나19 사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에 따라서 사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공급 가치 사슬 자체가 실제 변화된 부분들, 그다음에 대면 활동의 경제적 활동이 실제 비대면 활동으로 바뀐 모습들, 그다음에 과거에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부분만을 강조했다면 현재는 그린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문화적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면하여 있는 기술적인 변화를 보면 비대면 사회,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분야의 급성장, 그다음에 위험 대응에 대한 일상화, 자국 중심의 기술 보유에 대한 강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 환경을 급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국내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인해서 수출 성장을 중심으로 했던 우리나라에는 사실 경제적 성장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성장을 주력으로 삼았던 성장의 잠재력을 갖고 있던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업들이 사실은 가치 사슬의 변화에 따라서 거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요즘에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한 청년 실업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장년까지도 실업이 확산되는 분위기로서 실제 50대에 대한 퇴직 전문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계속적으로 숙련 인력의 부족, 인프라에 대한 불충분,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대외적 경제 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 인력 같은 경우는 167만 명 가량으로 전년 대비 0.7%가 증가한 반면에 부족 인원은 3만 7천 명 정도로 2.2%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표현조사이기 때문에 전수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 기반에 대한 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지금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이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30인부터 90인까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50대에 대한 부분들이 16.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비중 자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부분으로 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이 취업이 미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산업 및 업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산업 기술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소프트웨어, 바이오 헬스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더욱더 심각한 것은 기계, 섬유 이런 업종들의 소부장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력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제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소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7.3배에 달하는 부분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 가장 큰 애로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급 인력의 활용에 대한 애로, 또 하나는 기존 제조사업과 과학기술 융합산업에 대해서 인력 수요에 대한 증가를 나타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애로점을 지속적으로 정부 및 관련 기관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요구도와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만성적인 숙련 기술 인력에 대한 부족한 실정으로 대외적 변화에 대한 R&D 전문 고급 인력의 수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에 따른 부족한 기술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코로나에 변화되는 경제와 여건에 맞는 탄력적 인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R&D 인력 규모의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9.3%가 적정 수준에 대비해서 R&D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R&D 인력은 대부분이 지금 중장년 고경력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더욱더
더 심각한 것은 50대에 대한 부분의 취업 현황들을 보면은 10명 중에 4명밖에는 취업이 안 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50대 이상의 조기 퇴직자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떠한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퇴직 인력에 대한 활용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질적으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에 대해서 산업에 대한 기술 수요에 대한 부분, 숙련 전문에 대한 전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에서의 수요는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정도의 정책들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더 플러스 50 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 공급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민간 차원에서의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청년층에 대한 창업에 대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이나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급자 위주의 인력 지원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시장과 비대칭되는 정보에 따르는 부분으로서 결국에는 R&D 자원마저도 사실은 불필요한 데에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 고경력 전문 인력들의 수급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재적소의 사실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또한을 기본으로 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고경력 전문 인력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스마트와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 변화 속에서 기술적 전문 인력들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 50대 인력들로부터 발생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기술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화 이런 부분보다는 이 50대 경력자들이 겪었던 암묵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전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면 보다 더 나은 실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스마트 공장의 전문 인력을 파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문 기술 인력 코칭 제도를 통해서 상생형 스마트 공장에 대한 중소기업 국산화를 실현한 경험이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생산성 향상과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산업 현장 교수 지원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효율과 안전성을 높이는 부분들에 대한 성공 사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다음에 고경력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산업을 부분에 대한 진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룬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고경력 기술 인력은 여러모로 실제 경험과 그다음에 기술 인력을 통해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또 이들을 활용한 실질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부분의 개척 및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신산업 관련된 부분 또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운용에서의 탈출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한 고경력 기술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컨설팅 기반 마련을 50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해서 퇴직 전문 인력의 기술 자문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고 전문 인력 역량 부족으로 애를 겪는 중소 중견기업의 매칭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혁신 기술 도입을 위해서 벤처 중소기업의 고경력 기술 인력을 멘토링 제도를 운영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사례에서 보였듯이 멘토링 제도 운영을 통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을 전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앙부처와 연계한 중소기업 수요처 연계형 재취업 지원을 강화를 해서 기술 인력에 대한 부분과 연구 인력에 대해서 재취업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퇴직 고용 기술 인력이 어디에 있고 또 누구인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고용 기술 인력에 대해서 DB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연계를 해서 전문 인력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중소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고용 지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을 한다면 보다 좋은 일자리, 보다 더 좋은 양질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위민 전략을 활용하는 데 보다 정부에서 값진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50플러스 재단에서 운용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의 고경력 기술 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의 활용률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 전문 인력들의 활용을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포럼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해 주신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이후 이어질 사례 발표를 종합하여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훈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의 기술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사례 발표를 들어볼 순서입니다. 먼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오인영 과장님께서 대중소기술인력 활용 지원 사업 운영 사례에 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대중소기술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인영 과장입니다. 먼저 퇴직기술인력의 일자리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 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단 사업 발표를 통해 정부 사업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중소기업과 기술 인력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이 수립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을 소개해 드리고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사업 개요, 그리고 저희 사업의 우수 사례, 마지막으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요.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술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저희 재단에서 전담해서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업 추진 배경을 각각의 분야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술 채용의 주체인 중소기업, 그리고 다음으로는 채용을 원하는 기술 인력, 그리고 외부 상황적 요인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채용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적합한 전문 인력을 탐색하거나 또 채용을 하고, 그리고 고임금 지급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각 인력을 확보하는 데 되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기술인력 미충원율, 퇴사율 등 모든 고용 지표가 부정적인 지표가 대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분도 중소기업에게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기술 인력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임금 수준이 내가 원하는 수준과 기업에서 주고자 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적합한 기업이 어디가 있는지, 또 어떠한 업무가 나에게 맞는지 이런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이나 재취업, 그리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는 유인들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채용 현황 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됐다는 것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 지원을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부 상황적인 요인을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민간 구인 구직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중소기업과 기술 인력 간의 전문 인력을 매칭하고 있으나 저희 그 매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금 수준이 맞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미스 매칭을 해소할 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자율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채용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그리고 기술 인력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인력들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전문 인력을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여 가장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는 임금 수준의 격차를 좀 더 줄였다면 기술 인력의 취업 활성화를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됐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근무 경력이 있는 기술 인력의 채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기관이고 저희 재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의 실제 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을 저희는 지원하고 있으며 1인당 총 1,30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의 기술 인력인 경우 사후 확인을 거쳐서 인건비 매칭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처음 추진하여 중소기업 332개사와 기술 인력 439개사를 매칭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운영은 처음에 공고를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했고요. 선정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선정된 기업들과 협약을 진행하여 기술 인력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서는 사업을 2020년도에 처음 추진하다 보니 조금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2021년도에 추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내수부진 여파가 중소기업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이 선정이 되었지만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다른 경제적인 지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새롭게 고용을 하거나 또 고용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 고용 지속률이 5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협약기관과에 맞는 근로계약기간만 설정하여 고용을 진행했고, 또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돼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칭을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매칭률이 한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칭률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러한 부분을 고민해서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서 좀
변경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재단에서 인원 인력에 대한 풀을 제공했었습니다. 그 풀 안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선택하여 채용을 하고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렸지만 2021년도에는 기존에 채용한 인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기업 자체적인 채용도 가능하게 해서 기업에 꼭 맞는 인재가 채용되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에서 4개월 정도의 협약 기간으로 굉장히 짧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6개월 기간을 맺어서 최대한 고용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경력도 조금 더 3년 이상으로 낮춰서 좀 기술 인력을 채용을 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도에 사업 추진 현황 말씀드리면요. 현재 157개사와 243명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업종 현황도 보시면 제조업이 가장 많고 소프트웨어, 자동차, 조선 순으로 업종을 고려하여 선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에 대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성산업을 제가 우수 사례로 꼽았는데요. 전문 기술 인력이 신성산업에 이제 입사해서 스마트 공장 작업의 효율화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기술 인력 활용을 통해서 또한 원가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원가 절감 한 1,7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원가를 절감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현장 작업자 대상 교육을 추진해서 이제 직원 관리 강화까지 이루어졌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도 사업 우수 사례인데요. 터머솔이라는 제조업체의 사례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자를 기술 인력으로 채용함으로써 기계 가공 프로그램의 분야 노하우를 전수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때문에 매출 증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 현장과 그리고 그 발주처와 그리고 뭐 엔지니어 담당 등 이러한 소통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이 터머솔이라는 기업이 좀 더 성장하는 데 발판을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을 개선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정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좀 더 고려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인지도도 부족하여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한 결과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문 기술 인력이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의 배점을 좀 더 높였고 국가 주요 정책 관련 기술 분야의 경력자 채용 부분들을 더욱 우대하여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점검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온라인 사업 형태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중장력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고용 지속률을 파악하여 협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 지속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년도 사업의 선정 시 우대를 하거나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R&D 사업 참여에 대해서 우대를 하는 이런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좀 더 채용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사업에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만을 걸어서 원하는 인재를 중소기업에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며 그리고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요.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조금 더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인건비 지원의 일회성 사업 말고도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복지비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말고도 회사의 인원을 계속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원을 한다면 중소기업이 조금 더 기술 인력을 활발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중소 기술 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의 지원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미스매칭, 임금 부분의 격차가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직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이제 고민하고 추진한다면 중소기업의 채용 활성화가 더욱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중장년 기술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또 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네요. 네, 오인영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이덕성 부장님께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 운영 사례라는 제목으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근무하는 이덕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운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하에서 저희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 자문 수행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지금 국내의 산업들은 1, 2차 산업의 1, 2, 3차 산업의 고전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제조 생산의 플랫폼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구분되는 사업에서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는 기술 환경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과학기술자가 증가가 돼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이 두 가지 기업 환경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매칭을 시켜서 중소기업의 R&D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와 저희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통계를 보시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요. 고용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업부설 연구소의 95.2%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그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기술 경쟁력이나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을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청소년 과학교육에서 미래 과학 꿈나무 육성을 하는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의 DB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 고경력 과학기술은 그동안 20년, 30년 동안의 산업체에서 얻은 경험을 없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B를 구축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영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영역이 되겠는데요. 저희 정식적인 사업 명칭은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영어로 리시트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초 키스티에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200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리시트 프로그램에서 브랜드화를 진행시켰고요. 그리고 2008년도와 2011년도에 국립과학관의 큐레이터 사업, 그다음에 과학국나무 멘토링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중소기업을 R&D를 지원하는 부분을 했었고요. 그동안 키스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던 사업을 저희 18년도에 이제 그 출연 사업에서 민간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리 기간이 변경이 돼서 저희 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중소기업의 R&D 기술 애로에 대해서 자문 실시를 해서 중소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생산성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 기술 멘토링과 단기 상시 현장 자문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 멘토링의 경우에는 기업과 고경력이 1대1로 매칭이 되는 개별 과제와 그 다음에 기업과 고경력 2분 이상이 매칭이 되는 1대 다수 방식 공동 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지원 규모를 보시면 총 지금 현재 84개 과제, 즉 84개 기업이 이제 고경력들과 매칭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한 번 자문할 때마다 30만 원의 자문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인 경우에는 총 20회 이내의 자문이 실시가 돼서 60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 과제의 경우에는 총 30회, 두 분이시면 15회, 15회 해서 900만 원의 자문비가 진행이 되고요. 지원 기간은 저희가 매년 3월 정도의 과제를 공고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총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옆에 10회, 15회, 20회 되어 있는 부분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총 20회 이내인데 10회에 끝낼 수도 있는 그런 과제들은 10회, 15회에 쓰는 거는 15회로 이렇게 해서 고경력인과 기업이 상호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펀드로서 정부 지원금의 10%를 저희가 기업이 부담하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 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대신 정부 출연금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상시 현장 자문에서 보시면 올해는 100건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차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 3회 이내에 이제 저희가 자문을 진행해 드리고요. 연중 수시, 상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보통 한 11월 달까지 매달 이렇게 공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대상인데요. 기업에 보시면 기관이 신청 기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고경력 과학기술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서 보시면 기존에 작년까지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렇게 한정돼서 지원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벤처 창업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원 자격을 보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과학기술단체, 기관, 그 다음에 대학, 기업부설연구소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 퇴직한 만 50세 이상인 분들로 저희가 지원 자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안 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것은 다른 기업에 소속돼 있다는 것으로서 기업에서 보시면 핵심 부서인 그 연구개발부서 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문을 해준다는 부분이 기업 연구소에서 보시면 기업 측면에서 보시면 보안에 따른 위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하고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절차에 보시면 이 신청 절차도 신청 기간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신청 기간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모두 저희 니시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에러기술 신청을 하는데 에러기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경력 과학기술은 그 에러기술 신청서를 보시고 자문계획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 저희가 기업과 고경력인이 매칭이 돼서 서로 사전 인터뷰, 그 다음에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이제 기업과 고경력인이 매칭이 되고 나서 자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 기업의 1명, 고경력인은 1명, 공동과제인 경우에는 기업 1명, 고경력인 2명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저희가 기업에서 자문계획서를 에러기술 신청서를 올렸을 때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은 그 계획서에 대해서 보통 3개 과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하나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데는 한 15분 정도의 그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몰려서 자문을 해주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이 되면 서로 일정 협의를 해서 자문 진행을 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보고서를 올려주시고 기업이 그 보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승인해 주시면 자문이 마쳐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원 분야는 저희가 기술 개발, 기술 검정, 그 다음에 기술 경영, 그 다음에 경영 일반 이렇게 모든 분야에 기업에서 R&D, 기술 개발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경력 과학기술인 현황인데요. 지금 올해 7월달 현황으로 저희가 1,326명이 구축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전자정보통신이 369명으로 27% 정도가 돼 있고요. 출신 분야별로 보시면 저희가 산업계, 연구계, 학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문 수행 사례입니다. 지금 터보차처 엔진용 알루미늄제 인터큘러 내시성 현상인데요. 실제로 여기서는 인터큘러를 그 방산용품의 장갑용 차량에 대는 부분인데 이것을 개발을 했지만 내부에 부식과 그 다음에 피팅 손상이 발생해서 이걸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보시면 인터큘러에 그 김영식 전문위원이 이제 멘토링을 하셔서 인터큘러 내식성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 기술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농업용 ATV에 탑재할 수 있는 일체형 BLDC 전동기를 했는데 이 업체는 그 전동기의 감속장치와 모터 제어 장치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체형 제작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것을 지금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제작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분말 탈취제 개발은 상용화로는 탈취 효과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탈취제를 언제 가동을 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자문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목표 시장을 반려동물로 설정을 하고 3D 프린터 시제품 등 그 금융 제품을 양산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지원을 위한 고려 사항인데요. 이거는 그 저희 사업이나 그 다음에 고경력 과학기술인 그 다음에 다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다 같이 고민한 부분인데요. 기업 에러 기술 해결을 위해 최적의 고경력 과학기술을 매칭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보면 과학기술인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인터뷰나 그 다음에 계획서나 그 다음에 신청서를 보고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전 현장 진단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이제 진단이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문, 자문 실시 전에 다른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가서 어떤 분이 가장 최적인가 이렇게 하는 진단을 해서 최적의 매칭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1대1로 이제 전문가 복수 추천해 보시면 저희가 한번 지원이 되면 그게 한 분이 지원이 돼서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궁합이 맞지 않거나 전공 분야가 맞지 않을 때
저희가 복수 추천을 해서 매칭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동시 추천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제품으로 고경력 과학기술 기술을 표현하는 건데, 이분은 기업은 에러 기술 이야기할 때 제품으로 이야기하고요. 고경력 과학기술은 기술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 전문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문으로 보면 저희가 20회 자문을 하고 있지만 이 자문에 대한 가지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그 연구 개발에서의 문제 해결점은 보입니다. 그런데 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서 상용화까지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는 해결점을 가지고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그런 다른 그 정부 사업이나 그다음에 기업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형 연구 과제에 연구가 돼야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저희 기업 공감 원서 지원센터에서 고경력 과학기술 한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덕성 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고경력 과학기술 전문가님들의 기술 멘토링으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또 제품을 상품화한 성공 사례 잘 들었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한 효과적으로 운영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의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활동 현황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중소기업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의 활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재 남부 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의 협력기관인 기술자숲의 공태영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 기술 전문가와 중소기업 간의 매칭 사례와 또 성공적인 매칭을 위해 필요한 제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 기술 전문가 매칭 및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기술자숲 대표 공태영입니다. 내용은 저희 기술자숲 소개부터 스타트업, 중소, 중견기업의 기술 전문가의 매칭, 그리고 성공적인 매칭 방안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후반부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조산업 출신의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제2 인생과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구하는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본사는 경남 창원에 있지만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험과 경력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높은 몸값과 나이 차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같이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조산업 분야 전문가 매칭 플랫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H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외부 성과와 함께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자숲 플랫폼에는 약 17,000여 명의 전문가분들과 2,000여 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자숲 플랫폼 내 프로젝트 매칭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조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기업이 기술자숲 플랫폼에 매칭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전담 매니저가 배정이 되어 온라인 미팅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에 회스 텍스트 기반의 매칭 시스템과 그리고 내부 검토를 거쳐 전문가분들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3자 협의 미팅을 거치고 계약 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기업을 위한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을 위한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더 나은 전문가분들을 계속 발굴하기 위하여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 50플러스 재단 그리고 경상남도 그리고 여러 파트너들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자 숲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가지고 스타트업과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기술 전문가를 매칭시키기 위한 중간자 혹은 연결고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알게 된 몇몇 부분들을 공유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고경력 기술 전문가분들은 제2의 커리어를 위해서 희망급여나 혹은 유연근무 형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의 참가자들의 55%가 희망급여를 300만 원 이하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현해 주셨고 68%가 유연 근무 형태를 선호한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워낙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점에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이분들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커리어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카이스트 혹은 부산대학교 등 재학 중인 기술 분야의 석박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커리어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커리어 컨설팅 매칭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조 스타트업, 제조 산업 분야 고경력 전문가 동반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2021 SUSU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스타트업과 기술 전문가 간의 매칭 가능성과 성과를 보기 위해요.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걸고 수요 기업과 전문가들을 모집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여한 기업들의 94% 이상이 조건에 적합하다면 50대 전문가와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기업의 성장과 기술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몇몇 대표적인 매칭 성공 사례를 보자면 전기차 개발을 통해 스케일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과 유관 경력을 보유한 50대 전문가의 매칭으로 3개월 프로젝트 계약 후에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프로젝트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신규 사업 구조를 세팅하기 위한 지방 소재의 중소기업으로 관련 전문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를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며 매칭한 사례인데 지방의 경우 인재 구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지방 청년들의 경우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며 역으로 수도권 소재의 퇴직 무렵의 중장년층의 경우 다시 지방으로 가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떠오르는 매칭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보면 중장년 전문가에 대한 채용 혹은 계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3자 협의 미팅을 진행했지만 면접 과정에서 오는 전문가분들의 태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프로젝트 성과 그리고 채용 성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지는 미스매치와 함께 급여 수준과 예산에서 오는 미스매치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중장년층 기술 전문가를 통한 성공 사례가 확산되거나 혹은 금전적인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면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미스매치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상당히 큰 규모의 문제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자 숲은 저희가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 단위의 매칭으로 양측의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장기 경험을 유도하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양측의 매칭을 유도하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자 숲이 하고 있는 매칭은 영화 인턴의 장면을 각 회사에 심어두려고 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프로젝트 단위의 매칭 자체가 인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그간 활동들을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고경력 기술 전문가 모집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고경력 기술 전문가들을 모집하고 매칭시킬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각계 전투 대신에 이러한 매칭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집단이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이러한 문화를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기술력에 대한 니즈가 가장 강한 스케일업 단계에 있는 기업들과 기술 전문가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연결시키고 프로젝트 성공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낸 후 장기 일자리 연계로 유도하고 또한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추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사실 여러 집단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구조는 지자체와 기관 그리고 대기업, 민간 전문 기업이 결합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역할은 멘토링 개념이 아닌 파트너 개념으로 접근하여 처음부터 정규 혹은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프로젝트 수행과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 파트너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는 협력 모델의 구축, 두 번째로는 파트너 개념으로의 프로젝트 성공 경험의 확산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되고 여러 성공 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중소기업과 50+ 기술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신 기술자 숲의 공태영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업이나 프로젝트 해결 방식으로 유연하게 기업과 50+ 기술 전문가들을 연결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전문가님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N15 배중구 팀장님께서 50+ 기술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협업에 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함께 일하는 50+ 기술 전문가님들의 활동 현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M15의 배준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조업 르네상스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실제 스타트업에서 우리 제조 고경영자인 제조업자들이 어떤 식으로 같이 협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지금 채팅을 치고 아마 계실 텐데요. 혹시 그 화면에서 보이는 공간 어디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 공간은 그 서울역 그리고 서울역에서 한 15분 그리고 서울 전체에서 30분이면 올 수 있는 용산역의 인근에 있는 용산 전자상가입니다. 저희는 그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용산 전자상가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2015년에 무모한 청년들 4명이 이 공간에 우리 제조 창업자들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뜻을 합쳐서 2014년 12월에 나진상가 15동에 이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제조 창업을 위한 특화 공간을 기획을 해서 구축을 한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M15 용산전자상과 함께 꿈의 공장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탄생시킨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우리 그 예전에 대우빌딩, 지금 또 미생으로 저도 유명했던 현재 서울스퀘어에서 우리 글로벌 제품을 발굴하고 또 글로벌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를 좀 지향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나 또는 중국 심천에서 아이디어의 빠른 사업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우리 축구장만한 그 공간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고 중국 심천에서 이미 많은 메이커 스페이스들을 통해서 여러 사업화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도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들면 이게
잘 팔리면 대박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만 하게 되고 이게 진짜 엄두가 나는 그 규모가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이 생각에서 멈추는 경우가 끝인데요. 저희가 이 역할을 상상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조해서 파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탄소년단처럼 저희도 글로벌 히트 제품을 발굴하는 어떤 프로덕테이먼트 컴퍼니로 현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조라는 것은 폐기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사실 명확합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이 제품 제작, 인프라, 성장 속도, 또 인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와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도는 전문 영역이고 또 축적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높은 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원에서 저희는 어려움 속에서도 답은 있다라고 늘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PM과 시니어 기술자 그리고 제조 공장 연결한 플랫폼이 잘 만들어지면 내가 생산하고 싶은 스타트업들도 빠르고 그 값싼 가격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덧붙여서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조 PM도 역할을 해주시면 더 고도화된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파트너와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들 그리고 제조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생태계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우리 고경영자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미션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PT는 이 새로운 일거리와 믿을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스타트업의 니즈와 그리고 빠르게 제품 고도화 양산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니즈를 같이 합쳐서 공장의 니즈 그리고 스타트업의 니즈를 함께 그 의견을 듣고 거기서 중간에 다리에서 해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현재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저희 회사도 사실은 20대, 30대가 주로 이루어서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20대, 특히 MZ 세대와 우리 고경영자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시대적 배경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기존 세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경영자분들에게는 스타트업이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뭐 린 스타트업이라든지 빠른 피드백 또는 뭐 부장, 과장 이런 직급이 더 이상 없어지는 상황 그리고 빠른 성장 그리고 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재 스타트업의 우리 젊은 기획자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50대 기술자분들은 뭐 체계적이고 또 성숙하고 또 안정적으로 해왔던 그 방식이 굉장히 낯설기도 합니다. 그 차원에서 20대 기획자들은 사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여러분 50대 기술자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원하는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달라. 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조력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잔디나 슬랙, 뭐 줌 같은 뭐 디지털 일하는 방식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따라와 달라 또는 함께 해달라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기술자분은 여전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우리 20대 또는 실무진들에게 우리 고경영자분들 역할을 어떻게 좀 적용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더니 50대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조의 전문성. 그러니까 실패하고 성공해본 그 경험이 몸으로 남아있는 분들이고 또 업무 방식이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젊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풀을 갖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세 가지 솔루션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우리 20대 기획자 그리고 50대 고경영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직급 체계 개선해서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구조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곽땡땡 멘토님이 계신데 그분을 영어 이름으로 불러서 조금 더 수평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는 방법도 이 두 사이의 간격을 해결하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식은 뭐 업무 시간에 차례를 하는 것도 저희 방법도 있었고요. 또 서로가 바라보는 제조의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식도 있었고 또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그 메신저를 포함해서 업무에 효율적인 그 최적화된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 토픽을 만들어서 이슈를 좀 체크하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솔루션은 우리는 원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서 오는 그런 것들 좀 빼고 좀 소속감을 좀 더 부여하는 원팀을 인식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오른쪽 같이 이렇게 명함을 목걸이 명찰로 만들어서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우리 조직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젊은 우리 기획자들 그리고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우리 고경영자들이 함께 콜라보할 수 있어서 이 스타트업 그리고 우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 고경영자 함께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MPPT의 역할이자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와 또 실제 매칭 사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서의 활동 사례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 유익한 발표를 잘 들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서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일활동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누면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솔루션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관련 기관의 전문가님들께서 50플러스 기술 전문 인력의 현안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의 활동 사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서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궁금증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포럼 참여 신청서에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일자리 사업에 궁금한 점을 적어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훈 박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지원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중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한 고경력 기술 인력 활용, 중소기업 컨설팅 기반 마련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향후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분야와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을 드리는 중소기업연구원의 백훈 박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앞서 발표드렸던 부분들처럼 실제 코로나19 이후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부분들은 전기, 전자,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각 글로벌 가치사들의 붕괴와 그다음에 대외적 경쟁 구도 속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문제들로 지켜볼 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더군다나 기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발표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7배에 달하는 부분까지 고객력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이 고객력 기술 자를 사실은 수급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중소기업들 스스로가 해결하기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일 외교에서도 발생했듯이 이들 하부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소부장 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실질적인 기술에 대한 발전에 대한 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부장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부장들을 위한 기술 바우처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바우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 바우처를 통해서 기술 과제에 대한 부분을 고학력, 고경력 전문 인력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과제에 대한 부분을 위탁한다거나 채용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한 이후에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문제 해결형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앓고 있는 기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컨설팅 해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화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스마트 공장 관련된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장비,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스마트화에 대한 인력을 또 수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 고경력 전문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통한 경험을 기본적으로 소부장 업종들에게 전수를 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발전된 스마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스마트화는 지금 얘기하는 AI, 로봇 이런 것들을 도입을 통해서 단순히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스마트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의 스마트화는 소부장 업체의 환경에 맞는, 그리고 소부장 업체의 기본적인 생산 시설에 부합되는 전문적인 생산 규범, 생산 룰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경력 전문 인력이 기존에 경험을 했던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단계적으로 AI 스마트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소부장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50플러스 재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경력 전문직들과 소부장 업종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준다면 앞으로의 소부장 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발전은 훨씬 더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나 바이오 헬스뿐만 아니라 기계, 섬유, 전자, 소부장 산업에서 고경력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급격한 스마트화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도입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운영 가능한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면서 2주간 사전 질문을 받아보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공태영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플러스 전문가들은 대부분 어느 수준 이상의 전문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계시죠. 전문 기술 외에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나 또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기술력,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쌓아오신 커리어 자체가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 매칭을 할 때 우선적으로 팩스 텍스트 기반으로 매칭 리스트를 먼저 추린 다음에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한다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의뢰한 전문가 매칭을 의뢰한 쪽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저희 담당자가 같이 3자 협의 미팅 때 뭘 중점적으로 보냐면 과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서로 아이템과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통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기술과 경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외의 부분에서 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게 자세나 마인드적인 부분의 현실화를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행동이나 자세가 한순간에 바뀐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는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전문가분들을 실제로 만나 뵙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급여보다 기술이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30 세대와의 소통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을 하셨음에도 저희 프로젝트를 의뢰한 쪽과 3자 협의 미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의외의 행동을 하시는 것을 조금씩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행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 혹은 이것을 바꿔야 된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뭔가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종 결정을 내리고 평가하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자세는 아마도 조직에서 커리어 막바지에 최종 의사결정자 혹은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설령 새로운 조직의 대표자나 혹은 의사결정자로 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투입 혹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다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역량만을 우선적으로 어필해서 회사 측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전문가분들이 직면할 상황 자체가 대표자,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역할을 수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러한 대표자분들이 있는 조직 안에서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놓이는 부분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본인의 우선적으로는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본인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어필하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면접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아마 최근까지는 면접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면접관 역할을 아마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것을 보고 면접관의 질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아마 긴장을 하시지 않았거나 조금 더 준비가 됐다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될 건데 추상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혹은 역으로 자기가 전문가분이 면접관 역할이 되어가지고 기업 측에 이건 어떻고 저게 어떻는지 계속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 채용 혹은 계약을 의뢰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이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아마 함께하기 어렵겠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커리어나 역량을 바탕으로 본인의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커리어 후반부의 관리자급으로 지내실 때 생각보다 커리어 초반부 주니어급 때 생각을 하시면서 면접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전문가분들이 지니고 있는 값진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잡아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는 과연 커리어 막바지에 받던 급여 수준보다 대폭 삭감된 급여를 표현으로는 수긍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 급여 수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 중반대
수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실제로 그 금액을 제한을 받는 경우에 자존심을 언급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오와 준비가 현실화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한번 되어 있는지 곰곰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저희도 한번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면접 시뮬레이션을 한번 직접 해보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직접 면접관 역할이 되어보고 면접자의 역할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어떤 자세를 띠는지 어떤 표현을 하는지 같이 모니터로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면 이러한 면접적인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들어온 질문답게 답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공태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중립적인 자세로 본인의 역량을 우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의견을 평가하기보다는 의견을 제안하는 자세, 또 신뢰 구축 후에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세와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추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직원들과 구성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다 보면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와 다른 직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15의 배중구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발생하는지 또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융화를 위해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직장 상사와 또는 그 실무진 간의 사이라든지 또는 뭐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뭐 노드가 걸리는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50 플러스 뭐 기술 전문가들이 뭐 오셔서 일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어려움이 뭔지 좀 고민을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좀 관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지금 젊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또 거의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우리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분들이 같이 실제로 일을 했을 때 생기는 그 문제점은 사실 아까 공태영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갭 차이들, 그 갭 차이들이 아직까지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서로가 받아들이는 게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경우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두 이제 세대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따뜻하고 넓은 포용력. 저 사람은 그동안 이 경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해왔고 실패해왔기 때문에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를 덕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우리 젊은 기획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50 플러스 기술 경영자분들도 지금 현재 스타트업신, 지금 현재 제도 창업의 분위기는 이렇구나, 또는 우리 젊은 기획자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빠르게 따라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두 세대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스타트업에 일하든 이 고경력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어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그 프로젝트나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그 앞단에 있던 그 과정들이 선행이 되어야 어디서든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컨택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육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또는 저희가 제조 의뢰를 받았을 때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우리 고경영자분들이,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가장 어린 친구가 24살, 25살 이러고, 제가 이제 올해 30인데 소리 아니고 32인데 32 이상의 멤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멤버들 그렇고 정말 젊은 친구들이 함께 이제 움직이면서 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약 20년간의 노하우, 20년간의 그 성공 스토리를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저희한테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M15는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니까 이런 거 잘 알고 있겠지라는 그 공백을 우리 고경영자분들께서 채워주신다면 그런 어려움 또는 우리 지금 기술 전문가분들이 융화하는 과정에서 실력으로 역량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 내부적인 것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 포함해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될 거다. 내부 우리 직원들 그리고 경력자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고객들이 이 스타트업과 같이 일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50 플러스 기술 전문가들과 젊은 세대들과 또 스타트업이 세대를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서 아까 발표 때부터 강조해 주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배준구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들어왔던 질문도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풀타임 정규직 근무보다 3에서 6개월 프로젝트 일자리 경험을 추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프로젝트 수행을 성공적으로 경험을 쌓은 후에 장기적인 파트너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 때부터 계속 강조해 주신 우리 공태영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 파트너 개념과 프로젝트 베이스로의 경험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저희도 경험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성공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인데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집행할 때 더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용을 집행을 했을 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단기간의 수익이 아니더라도 장기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게 수익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비용을 집행하게 되는데 주니어급 채용이 아니라 고경력 전문가들을 채용할 때 보면은 당연히 그 비용이 더 크게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 직접 채용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부분에 보면 더 당연히 기대하는 바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 부분들 때문에라도 회사의 성장 그리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수반되어야 될 게 파트너화와 프로젝트 경험의 공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파트너의 개념은 흔히 알고 있는 멘토링의 개념에 조금 반대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좀 차이를 두기 위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멘토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쪽에서 멘토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혹은 성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온다기보다는 옆에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조언 혹은 뭐 이런 자문 형태로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구조상 성과에 대한 책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멘토링 개념으로 제2의 커리어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봤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제가 지향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은 멘토가 아닌 프로젝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내외부 파트너 개념을 저는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채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내부 파트너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외주 계약 의뢰 형태로 가는 경우는 외부 파트너 형태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회사 구성원 뭐 대표든 팀장이든 사원이든 이런 구분 없이 모두가 파트너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라는 개념이 뭐 부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파트너의 개념을 계속 제가 언급하는 게 뭐 전문가분들과 회사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하나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규 채용보다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명확한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된 프로젝트의 성공의 경험을 공유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주니어급 채용 시장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인턴 후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런 채용하는 시스템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규직 채용을 바로 하기보다는 인턴 수행 후에 업무 능력을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을 함으로써 비용 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형태에서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니어급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고경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서두에 언급을 드렸었지만 보양 경력과 경험은 인정을 하지만 과연 실무를 지금 잘 할 수 있을까 혹은 새로운 조직에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하는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러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생각하는 것이 단기 채용이든 외주 계약이든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수행을 서로 해보고 성공적인 경험을 한 후에 장기 계약 구조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 채용 대비해 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상황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강력한 니즈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성 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고경력 전문가 분들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제2의 커리어를 도전을 해보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오히려 더 나은 동기부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새로운 조직 이러한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 채용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라도 프로젝트 단위를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성공 경험들이 전문가 측 그리고 기업 측에 좀 자연스레 퍼져야 이러한 문화가 좀 자연스러운 문화로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지출과 또 신뢰 구축 측면에서 또 기술 전문가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나 또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등을 종합해 볼 때 프로젝트 수행 후에 장기 고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단순한 조언을 하는 멘토로서의 역할보다는 책임감을 동반한 파트너로서의 개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0플러스 기술 전문가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유익한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캠퍼스 서동혁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는 앞서 소개해 주신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 외에도 기술 경력을 가진 50플러스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0플러스 기술 전문가에게 추천해 주실 일자리 소개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매칭 사업이 이 타겟으로 한 첫 번째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술자와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선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인턴십 서울 50플러스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남부 캠퍼스에서 9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일반하고요.
스마트 시티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턴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턴십은 말 그대로 어느 조직에 어느 정도 기간, 저희 프로그램은 4개월하고 5개월인데요. 그 기간 동안 뭔가 프로젝트든 어떤 일들을 수행해 본 다음에 지속 고용으로 연결될지를 이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 스마트 시티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IT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40% 정도는 그런 기술들을 좀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술직으로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태영 대표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듯이 인턴십도 비슷한 겁니다. 어떤 분이 어떤 기업에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서로 간의 부담이 꽤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도 어쩌면 서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업무 수행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성과물 이런 것들을 보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전문가들 중소기업과 프로젝트 단위로 연결하는 50+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화이트 칼라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규 공장 신설에 관한 어떤 거라든지 등등 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룸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50+ 기술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이 이 기술자들을 주 타겟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부 캠퍼스에서는 50+ 기술 전문가 매칭 사업 외에도 굉장히 50+ 기술 전문가님들이 참여할 만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50+ 기술 전문가님들께서 남부 캠퍼스의 홈페이지를 자주 들리셔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50+ 기술 전문가님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에게 궁금해하신 몇 가지 질문을 말씀을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제 포럼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더하기 포럼 50+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를 통해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50+ 기술 전문가님들의 문제 인식과 또 해결 방안, 개선해야 할 점 등 다양하고 진지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뜻깊은 포럼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 기술 전문가들의 활약이 매우 필요하고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또 민간 기업에서의 매칭 지원 등 50+ 기술 전문가 일자리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50+ 기술 전문가님들께서도 중소기업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마인드의 변화, 또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0+ 세대가 이 시대의 선배로서 현장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고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 발전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당당하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50+ 기술 전문가님들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서 적재적소의 전문성과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한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이 잘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50+ 재단 일자리팀이 마중물 역할, 또 연결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잘 해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포럼의 주제에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주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앞으로의 인생 후반기의 청사진을 그리시는데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생각을 모아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만큼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서 50플러스 기술 전문가님들의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2021년 더하기 포럼 50플러스 기술 전문가 중소기업에 살아가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